안녕하세요. 아름이와 문화친구.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게임을 통해서 사춘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와! 네. 자, 앞에 보이는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사춘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러면 이 보드게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사춘기 카드에 보면 물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짜증! 그렇죠. 여기 심해져서 가족이 자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단어 카드를 이렇게 하나를 갖고 와서 맞출 수가 있는 게임인데요. 이 단어 카드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이는 주사위를 굴려서 여기에 질문 카드와 그리고 대화 카드를 적절하게 잘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여기에 보이는 동전 하나씩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전을 3개를 모으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단어 카드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여러 개의 단어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도 여기에 맞는 단어를 못 찾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와 이 단어를 서로 합의해서 네. 교환할 수 있어요. 아름이랑 카드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아름이랑 문화가 카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바꿀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은 먼저 단어를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굴려 주사위 게임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굴려 주사위 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출발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게임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굴려 주사위 출발! 그러면 우리 아름이와 문화 함께 보드게임을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말을 하나씩을 고를게요. 각자의 말을 한번 골라보는데 자, 어떤 색깔의 말을 할까요, 우리 문화는? 네, 전 초록색. 네, 자, 초록색을 출발 지점에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 아름이는 어떤 색깔? 저 보라색. 네, 자, 보라색을 여기 출발 지점에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사춘기 카드를 3장씩 나누어 줄 텐데 이 3장의 카드를 보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각자 조금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3장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아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우리 상대방에게는 이 카드에 단어가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서로.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주사위를 굴려서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자, 누가 먼저 주사위를 굴리면 좋을까요? 가위바위보 해야지.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문화의 말대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와! 네. 자, 그러면 우리 문화 친구가 주사위를 굴려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딱! 네! 2가 나왔군요! 자, 2는 여기에서 초록색 말로 하나, 둘을 가게 되면 와, 대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대화 카드에는 사춘기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문화 친구는 사춘기 때 가장 크게 지금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게 있나요? 키가 제일 고민이에요. 키가 왜요? 너무 안 자라서 아니면 너무 많이 자라서? 다른 친구들은 이미 많이 컸는데 저는 아직 좀 작아서 남자는 15cm는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자, 사람마다 키가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 아름이 친구는 사춘기 때 우리 친구들이 겪는 고민이나 아니면 아름이가 겪고 있는 고민이 있을까요? 전 여드름. 그렇구나. 요새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나도 요즘 나는데.
그렇죠. 여드름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문화 친구는 여드름이 났을 때 나는 우리 여기 아름이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깨끗하게 씻어야 돼. 깨끗하게 씻는데. 맞아요. 네. 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얼굴에 분비물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여드름이나 이런 땀 냄새나 분비물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우리 문화 친구의 말이 그래도 좀 선생님은 공감이 가네요. 네, 참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 친구에게 동전 하나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사춘기의 공통적인 우리 남녀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 보드게임 할 때 아름이와 문화를 보면 이 사춘기에 각자의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이와 문화처럼 사춘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각자의 고민을 아마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건강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부터 사춘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춘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사춘기에 대해 아마 아예 모르시는 부모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사춘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춘기에 대해 설명하려면 사춘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사춘기는 일단 한자어인데요. 생각 사자, 봄 춘자, 기약할 기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봄을 생각하는 시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에서 봄을 지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사춘기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 춘자는요, 춘정 아니면 춘화 할 때 사용되는 같은 춘자로서 좀 성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요, 굳이 한자어를 길게 풀어줄 필요는 없지만 설명 더 해주시면 좋고요. 사춘기의 개념은 이제 한 문장으로 몸과 마음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춘기는요, 일단 왜 일어날까요? 바로 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있죠. 아마 내가 생판 처음 들어보는 호르몬들도 엄청 많을 텐데요. 특히 사춘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성호르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에스트로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각각 대표되는 호르몬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 성 호르몬들은 남녀 모두에게서 생성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도 남자에게서도 생성이 되고, 하지만 이 사춘기 때부터 여자아이에게는 에스트로겐이, 남자아이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남녀의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춘기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춘기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의 변화는 크게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 이렇게 세 개의 변화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남녀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일단 키와 몸무게가 그전에도 증가해왔지만 이때는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이때 사춘기 청소년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본인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좀 작다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해서 고민이 된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장기에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이거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또 어떤 친구가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놀린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성장기에는 많이 잘 챙겨 먹고 또 건강을 챙기면 되기 때문에 급격한 심각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사춘기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털, 특히 이 몸에 나는 체모의 변화인데요. 이 사춘기가 되면 기존에 내 몸에 있던 털들이 좀 더 길고 굵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몸에 나는 체모는 개개인에 따라 또 많은 차이가 있죠. 무조건 남자라고 해서 털이 많이 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성도 털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털들 말고 이 생식기와 겨드랑이에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식기에 나는 털을 우리가 음모라고 하고요. 겨드랑이에 나는 털은 이제 보통 이 음모가 먼저 자라기 시작하고 겨드랑이에 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가끔 이 털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되게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리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만약에 내가 제모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 할 때는 사실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굳이 청소년기에 제모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이 제모 방법, 건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것은 바로 채취인데요. 사춘기에는 땀샘의 활동도 활발해지게 되면서 팔다리나 겨드랑이, 또 성기 주변에서 더 강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긴장하거나 또는 흥분할 때 그 냄새가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아이들 스스로 이 위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이 샤워나 목욕을 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되 공기가 잘 통하는 소재의 옷을 찾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채취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잘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강하게 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드름인데요. 여드름은 이 피부 아래에 있는 피지색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지방을 만들어낼 때 생기게 됩니다. 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2번 정도 원래 세수하듯이 순한 비누로 얼굴을 씻어서 기름을 닦아내면 됩니다. 오히려 짜게 되면요, 주변으로 더 퍼지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에게 터뜨리거나 짜면 안 된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터뜨려서 없어지는 여드름도 있습니다. 여드름마다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드름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직접 구분해서 짜고 치료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터뜨리거나 짜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나서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드름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면 이 의사가 적당한 약이나 또 치료를 추천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에서도 만약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여드름에 효과적인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여드름 전용 로션이나 다양한 화장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찾아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남녀의 공통적인 변화는 바로 변성기입니다. 목소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변성기는 남성에게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경우에 그래요. 하지만 이 변성기는 또 여성도 함께 겪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사춘기의 남녀 공통적인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모님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서 말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공감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신체 변화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에 있어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심리적 변화가 신체적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죠.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사춘기에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또 바로 이 심리적 변화에 있기도 합니다. 심리적 변화도 사실 사람마다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딱 집어서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 첫 번째,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진다. 나를 독립적인 하나의 인간으로 어른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부모님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나 이런 것들을 사춘기가 되면 더 간섭받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충동적이거나 우울해지기도 하죠. 또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외모도 그렇고요, 나의 성격 또는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성격은 내 성격이 이상한가, 아니면 친구들과의 또 갈등도 많은 시기니까 거기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능력 부분에서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춘기에는 많은 심리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만큼 아이들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심리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엇나갈 것 같아서, 아니면 남들보다 좀 뒤처질 것 같아서 무작정 혼내시거나 대화를 끊은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사춘기의 청소년이더라도 아직은 마냥 내 품에 있는 아이 같죠. 그리고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그렇게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님과 자녀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로는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쉽죠. 그래서 부모님도 어른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화날 수 있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아이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또 평소에 항상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이 싫어서 대화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사실 없죠. 내가 청소년기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그 경험을, 그리고 감정을 아이와 함께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릴 건,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지 이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 털어놓는다면, 털어놓을 때 어떻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누구나 그렇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심각하게 너만 왜 그렇게 심각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시고, 또 그 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런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 보드게임을 통해 잠시나마